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경농이고요. 경농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농에서 이 비료 제조 사업 분야 같은 경우는 종속회사인 조비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비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비료 사업은 매년 8에서 9%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유율 측면에서는 큰 등락 없이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비료 같은 경우는 농업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근 도시화로 인해서 경작지가 감소를 하고 있고 이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비료에 대한 매출액이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과 다르게 이 유기질 비료에 대한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가지고 복합 비료 대비 유기질 비료에 대한 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정부도 이런 화학 비료에 대한 보조 지원을 폐지하고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 확대와 친환경 농업 육성 추진 정책이 해 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이 환경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기질에 대한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증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화학비료 과다 사용에 따른 국내 토양 환경과 이제 화학비료 보조 지원을 폐지하고 앞서 말했듯이 이 유기질 비료 퇴비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는 등 토양 환경 개선 및 지력을 증진시키고 있어서 이제 복합 비료의 시장 규모는 이제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은 유기질 비료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이 도시화로 인한 경작지 감소와 농업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 비료에 대한 매출액이 줄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많이 소비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이제 원재료 가격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이 영업이익이 안정화가 될지 말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인 암모니아에 대한 가격이 현재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암모니아 가격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기 전에는 이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결국에 이 암모니아를 만들 때 이 천연가스에 질소를 넣음으로써 이 암모니아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 가격은 천연가스의 등락에 따라서 같이 등락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이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이 암모니아에 대한 가격도 상승했었고 이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는 이 암모니아에 대한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이 상반기까지 이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이 암모니아에 대한 가격도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화가 될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결국에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들은 이제 난방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 난방이란 거는 날이 추워야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최근 북미 쪽에서는 한파가 있긴 했지만은 평년 대비 높은 온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사용량이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소 5월 달까지 북미 지역에서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천연가스에 대한 소비가 많이 크지 않아서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 측에 대한 천연가스 재고 부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유럽 천연가스 재고에 대한 저장고가 현재 약 73% 정도인데 이 73%가 어느 정도냐면은 원래 유럽 쪽이 천연가스에 대한 재고는 평균 5년 평균이 61.3%였는데 이 5년 평균인 61.3%보다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이 재고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종합을 하자면 미국은 온난화로 인해서 천연가스에 대한 소비가 많이 줄었고 유럽 쪽은 이 재고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천연가스에 대한 상승폭은 24년도 상반기까지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이 암모니아에 대한 가격도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 변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수소 사업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수소와 암모니아가 어떤 관계일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예전에는 이 수소를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이 저장 탱크가 있었는데 이 저장 탱크를 만드는 방식이 이제 보관하는 방식이 고온고압과 이제 저온 방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온고압은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수소를 실지 못하고 저온 같은 경우는 이제 저온으로 200 영하 253도 미만으로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전력적인 측면에서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가성비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는 암모니아를 수소 캐리어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수소 산업이 발전이 되면서 이제 수소 에너지를 쓰게 되면은 이 암모니아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 수소를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암모니아 이제 사용량 증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주나 이제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암모니아 가격은 천연가스와 다르게 이제 조금 상승할 수가 있다라는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 수소 사업이 초기고 또 수소 캐리어로서 이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아직까지는 막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는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 상승폭에는 제한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이 경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농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은 1,500원 부분이다라고 11,000원에서 1,500원 사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런 1,500원 부분은 이제 저항 매물대가 강하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 이제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눌릴 수가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상승 시나리오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9,000원, 500원부터 이 만원 부분을 9,700원부터 만원 부분을 잘 지켜줄지를 확인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농 같은 경우는 약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11,000원 부근을 강하게 뚫어줄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락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 9,700원 부근을 이탈하고 최종적으로 9,100원을 이탈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하방에 대한 리스크 감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경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동 같은 경우는 일단 매출액적인 부분은 이제 유기질 비료에 대한 이제 소비 증대를 통해 가지고 종속회사인 조비가 많은 매출액을 올리게 된다면 이 연결 실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유심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재료에 대한 하방 압력이 이제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경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